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8일 새벽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12일입니다. 지금 나흘째 지났는데, 자, 당초에 이른바 친윤계의 일각에서 예상됐던 사퇴 공세 지금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인 반격과 윤리 불복 선언 이런 것들 없습니다. 잠잠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게 당초에 열전화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 어찌 보면 냉전 체제가 유지되면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일 새벽에 징계를 받고 나서 그날 바로 갑작스럽게 이준석 대표는 당원 모집을 독려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더니 9일 애니메이션 포카혼터스의 주제 바람의 빛깔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면서 자기 크려고 하는데 자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올리고 나서 주말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어제죠. 또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라는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도 또한 특별히 무슨 사태를 키우겠다 하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대결적 모드로 금방 변화할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거와는 좀 다른 행보입니다. 아마 이것도 2030 세대 남성들을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위한 준비 단계, 이런 걸로 이제 기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침묵 모드로 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언론의 분석. 또는 제가 생각하는 걸 보면 역시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징계, 이게 있고 나서 사실은 친윤계 중심으로 자 윤리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했으니까 당신 물러나라 하는 대대적인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공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의회의, 그래서 제가 휴전이라고 했는데 의회의 휴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친윤계는. 그래서 사실은 그 배경이 뭘까 하는 걸 보는 과정에서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준석 징계 후에 당의 수습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거기서 보도 내용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 이거는 권위가 아니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권위가 된다면 아마도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비대위 체제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당원 당규를 아예 바꿔서 대표가 사고로 비게 되면 그러면 곧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차기 당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못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는 권위가 아니라 사고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동의를 구했고 조금 전에 보도에 보면 그 동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그런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당원들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초선, 재선, 중진들 모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고 싹 정리된 듯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묵시적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징계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징계 사태를 지금 추진하고 모색하고 있는 저는 그게 장제원 의원이라고 보는데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친윤계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일부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저는 이 대목에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쫓아내는 게 목표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어정쩡하게 돼 있죠. 지금 상태로 이론적으로 보면, 물론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풀려서 복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그러면 장제원 의원으로 추정되는 친윤계가 이런 작전을 펼쳤는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목표는 완전 쫓아내는 거였을 텐데 왜 못 쫓아냈느냐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몇 군데의 언론 매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묵시적 동의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이 당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결국 윤리위 징계 이후에 그냥 상황을, 갈등을 내연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6개월 동안 일종의 갈등도 정지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또 그 친윤계 일각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사퇴 공세를 벌인다든가 그러면 이준석 쪽이 또 반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또다시 내연하다가 폭발하게 되는 굉장히 불안한 국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제가 그래서 휴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이게 종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이걸 추진했던 쪽은 저는 종전을 목표로 했을 거로 보는데 종전을 못 시키고 결국 휴전 상태로 가서 이 갈등을 내연시키고 있는 단계가 돼버렸다. 그거는 뭐 그거를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뭐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쿠데타가 완벽하게 성공을 못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갈등 상태가 지금 그야말로 시한폭탄처럼 가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이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 윤리위 결정 어쩌고 하겠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됐으면 나 그냥 당을 위해서 사퇴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죠. 대표가 없어지니까. 이제 거루이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태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불안한 상태, 휴전 상태, 이거는 당초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세력이 목표했던 바는 아닐 것이다. 그때는 종전을 목표로 했을 것인데 지금 의도와 달리 휴전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돼서 이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이거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죠. 저는 당초에 정치적 해법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거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불안한 상태, 글쎄요, 가급적이면 이런 불안한 상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전 자체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개전을 했으면 완벽하게 종전까지 끌고 갔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죠,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상황으로든 이걸 종전을 시켰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게 뭐 일각에서 뭐 이준석을 무슨 옹호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어정쩡한 상태가 됐습니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차기 당권주자에 거론되는 사람들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 뭐 이런 걸 열었는데요. 여기에 친윤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뭐 그래봐 한 110명 좀 넘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4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잘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과 연합해서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설이 국민의힘 내에는 파다합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일종의 세과시죠. 바로 12일 오늘 그렇게 했고, 그런가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늘 CBS 라디오인가 뭐 거기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내년 당대표 선거 때 당대표가 해야 할 역할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맞는다면 출마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또 사실상 당대표 출마 채비 이걸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쪽과 그다음에 친윤계 일각 갈등을 벌이다가 그게 휴전 상태에 돌입하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나 내년에 뭐 내년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휴전 상태가 불안한 휴전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친윤계라는 사람들은 왜 당초에는 이준석 사퇴 공세를 대대적으로 벌일 거로 예상이 됐는데 자제했느냐. 그러면 이준석 쪽은 또 대대적으로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가면서 뭐 반격을 할 걸로 예상됐는데 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아마도 저는 6개월이라는 이 기간, 이 휴전 기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휴전 기간은 그러니까 친윤계 쪽은 그래 그때 가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변수, 지금 뭐 당원 당규 해석상 직무대행을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정치적 변화, 특히 경찰의 수사 결과 같은 걸 지켜봐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하자. 아마 이런 것일 거고. 그럼 이준석 쪽은 뭐 경찰에서 뭐 아마 무고함을 밝혀줄 거야. 내지는 경찰 수사가 그때까지 끝나든 끝나지 않든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6개월 뒤에 그럼 내년 1월 초죠. 나는 복귀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다시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경찰 수사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빨라져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뭐 기소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반전이 됐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또 글쎄 그냥 승복할까요? 그것도 또 대단한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제가 몇몇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과 경찰 수사 진척 상황들을 볼 때 과연 기소가 가능하겠느냐, 재판에 넘기는 게 가능하겠느냐, 경찰이. 이런 걸 물어봤더니 여기서 조금만 더 조사를 하면 기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재판 결과야 뭐 그건 법원에 넘어가 봐야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조금 더 진척을 시키면 이준석 대표를 이른바 뭐 포괄일자 알선수재 뭐 이런 걸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 현재까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6개월 내에 경찰 수사가 끝나느냐? 저는 끝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연말이나 뭐 좀 몇 개월쯤 뒤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급진전해가면서 결론이 나올 때쯤이면 이 갈등이 또다시 현재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불안한 휴전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이 휴전 상태를 만들지 말고 종전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윤리위 자체를 그냥 수년시켜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깔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섰었는데 지금 뭐 그 상황은 뭐 완전히 다 이제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 남은 거는 6개월 동안에 이 불안한 휴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경찰의 수사인데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휴전 상태가 깨지거나 아니면 유지되고 6개월 뒤에 복귀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아주 그 불확실성의 앞으로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기까지를 제가 지금 진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사실은 집권당이 이렇게 6개월 동안 불확실한 가운데 뭔가 직무대행 체제가 간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당원들이 집권당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과연? 뭔가 갈등은 정리되는 듯 싶지만 정리가 안 되고 수년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집권당이 결코 지금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이건 지금부터 조금 연구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가운데 경찰 수사가 일단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과연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 최선이었나 하는 의문점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 정무기획 같은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 관리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